안녕하세요. 본 네일 문제집의 저자이자 현재 서경대학교 교수인 노희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매일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만나게 돼서 매우 반갑게 생각하며 저의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합격이 꽤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의 주제로는 네일의 기초 테크닉인 손톱의 형태와 컬러링에 대한 설명을 한 후에 핵심 문제를 풀이하는 순서로 강의는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손톱의 형태와 모양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일샵에 고객이 방문했을 때 고객이 원하는 모양의 손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하는 모양으로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고객이 원하는 모양의 손톱이 없을 경우에는 고객의 손가락의 굵기나 혹은 길이, 그리고 고객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따라서 네일의 모양과 길이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길이 연장을 하기 위해서 네일샵에 방문한 고객에게는 길이 연장 전에는 자연 손톱을 라운드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길이 연장 후에는 인조 손톱이 되겠죠. 인조 손톱은 스퀘어형이나 오버 스퀘어형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파일 각도에 따른 손톱의 모양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을 하겠는데요. 파일 각도에 따른 손톱의 모양에는 크게 6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스퀘어형이 있습니다. 자, 스퀘어형은 손톱과 파일의 각도가 90도를 유지시켜 줘야 되는 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으로는 양쪽 모서리의 각을 라운드로 굴리지 않고 각을 그대로 살려주시는 게 그 스퀘어형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손톱은 손끝을 자주 사용하는 사무직이나 컴퓨터용 종사자들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손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잘 부러지지 않고 튼튼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손가락이 굵거나 짧은 손에는 좀 손가락이 짧거나 굵은 것을 더 부각시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오버 스퀘어형입니다. 오버 스퀘어형도 스퀘어형과 마찬가지로 파일과 손톱의 각도를 90도 각도를 유지시켜 주는 건 맞는데요. 스퀘어형과 좀 다른 점은 스퀘어형은 양쪽 모서리의 각을 그대로 살렸다고 하면 오버 스퀘어형은 양쪽 모서리의 각을 살짝 둥글려서 파일링을 해주는 것이 조금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퀘어형과 마찬가지로 오버 스퀘어형도 손톱이 약한 사람들에게 잘 어울리고요. 손톱이 잘 부러지지 않고 튼튼한 손톱 중에 하나라고 모양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일샵에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가장 선호하는 손톱 중에 하나가 오버 스퀘어형이고, 이 손톱은 굉장히 세련된 손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라운드형입니다. 라운드형은 파일과 손톱의 각도를 45도 각도를 유지시켜 주시면서요. 모서리에서 중앙 쪽으로 둥글게 파일링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손톱은 손톱의 길이가 짧은 사람한테 잘 어울리는 손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남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손톱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라운드형의 손톱은 파일링 시에 모서리 사이드 라인에서 큐티클 라인 쪽으로 너무 깊게 파이게 되면은 손톱이 파고드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오버형입니다. 오버형은 다른 말로 타원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손톱은 파일과 손톱의 각도를 15도에서 30도 정도로 유지시켜 주신다고 보면 되겠고요. 조금 더 라운드형보다 더 많이 둥글려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경사진 타원형처럼 보이는 손톱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손톱은 여성 고객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손톱 중에 하나이면서 여성들에게 굉장히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을 주는 손톱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손가락이 길어 보이고 가늘어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손 노출이 많은 여성들에게 여성들이 선호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포인트형입니다. 포인트형은 파일과 손톱의 각도를 10도 정도로 파일을 뉘어서 파일링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오버형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쪽 모서리를 갈아서 뾰족하게 만들어주는 손톱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형태는 손톱 끝이 찔리지 않을 정도로 뾰족하게 갈아주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마치 아몬드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아몬드형이라고도 합니다. 이 손톱의 모양은 손가락이 길어 보이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으로는 잘 부러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은 프리엣지 부분이 길어야만 또 이러한 손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거의 선호하지 않고요. 개성이 강한 사람들한테 간혹 선택되는 손톱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틸레토형입니다. 스틸레토형은 다른 형태보다 손톱과 파일의 각도를 거의 주지 않은 손톱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손톱의 모양은 마치 여성의 하이힐의 뾰족한 굽을 표현한다는 느낌으로 표현하는 모양으로 손톱 끝부분을 뾰족하게 만들어줘서 손가락을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손톱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용하지는 않고요. 대회용이나 혹은 아트용에 주로 사용되는 손톱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핵심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오버형 손톱의 특징이 아닌 것은 파일의 1번, 파일의 각도는 15도로 손톱의 모서리를 더 타원형으로 파일링한다. 오버형의 손톱의 모양은 15도에서 제가 30도 정도의 그 각도를 유지시킨다고 했으니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가장 여성스러우며 우아해 보이고 손가락이 가늘어 보이는 형태이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 형태가 맞고요. 세 번째로는 손 노출이 많은 직업에 적절하다. 예, 맞는 말이고요. 네 번째, 남성의 선호도가 높은 손톱 모양이다. 4번의 남성의 선호도가 높은 손톱의 모양은 오벌형이 아니라 라운드형의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약하고 잘 부러지며 개성이 강한 모양의 손톱으로 일반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손톱의 모양은, 자, 이러한 손톱의 모양은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손톱의 모양은 사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아몬드형 혹은 스틸레토형이죠. 스틸레토형도 대회용으로 쓰기 때문에, 근데 지금의 문제에서는 아몬드형만이 있기 때문에 아몬드형은 일반인들이 가장 선호하지 않는 손톱의 모양이 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순서로는 컬러링 방법과 컬러링 타입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컬러링 방법을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컬러링 방법은 방법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컬러링 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재료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재료는 베이스 코트, 두 번째는 에나멜, 세 번째는 탑 코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베이스 코트를 바르는 이유와 에나멜을 바르는 이유, 그 다음에 탑 코트를 바르는 이유를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베이스 코트를 왜 발라야 되는지, 베이스 코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베이스 코트의 목적이 되겠죠. 베이스 코트의 목적은 제일 첫 번째로는 자연 네일, 자연 손톱 혹은 인조 손톱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손톱들의 착색을 방지하고요. 에나멜로 인한 탈색이 방지되기 위해서 베이스 코트를 발라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단계에 바른 에나멜의 밀착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베이스 코트를 발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코트를 안 바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본인 그 자연 네일에 탈색이 되거나 착색이 돼서 손톱이 좀 누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반드시 이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꼭 발라주셔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에나멜입니다. 에나멜을 바르는 목적은, 에나멜의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에나멜의 색상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손톱에 색상을 부여해주고, 그리고 광택을 유지해주면서 에나멜로 인한 그 피막을 형성해서 손톱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에나멜의 목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나멜을 바른 이후에 탑코트를 바르게 되는데요. 탑코트의 목적은 에나멜의 광택을 유지시켜 주시고요. 에나멜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에나멜을 오래도록 지속 유지시켜주는 목적으로 탑코트를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컬러링 방법으로 보면은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베이스 코트를 바르시고, 에나멜을 바르시고 탑코트를 바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바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보시면 어느 손가락부터 바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왼쪽에 5번째 손가락, 왼쪽 소지라고 얘기를 하죠. 왼쪽 5번째 손가락부터 바르기 시작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에나멜은 큐티클에 가장 가깝게 발라주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에나멜의 브러쉬 있죠? 에나멜 브러쉬는 손톱 바디와 에나멜 브러쉬의 각도는 45도 각도를 유지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에나멜을 2번에서 3번 정도의 컬러를 발라주셔야 됩니다. 2번 정도의 색상이, 에나멜 색상이 정확하게 나오면 2번 발라주시면 되겠고요. 본인의 색상이 잘 연출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3번 정도 발라주셔서 한 2번에서 3번 정도 발라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이 에나멜을 오래도록 지속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프리엣지 부분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첫 번째 에나멜을 바를 때 반드시 프리엣지 부분까지 발라주시면 컬러의 벗겨짐 방지가 돼서 에나멜을 오래도록 유지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컬러링을 바르는 순서입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컬러링 하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보이는 그림처럼 중앙을 먼저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의 순서로 발라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차례대로 왼쪽부터 왼쪽, 중앙, 오른쪽 순서로 발라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컬러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은 에나멜은 큐티클에 최대한 가깝게 붙인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큐티클에 최대한 가깝게 에나멜을 발라줘야 되고요. 두 번째, 에나멜을 왼쪽 소지부터 바르기 시작을 한다. 제가 왼쪽 5번째 손가락의 소지라고 말씀드렸듯이 왼쪽 소지부터 바르는 거 맞고요. 세 번째, 브러쉬의 각도는 45도가 적당하다. 네, 맞죠. 4번, 에나멜은 얼룩지지 않게 반드시 2번만 발라준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에나멜을 두 번 바르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닌데요. 2번만 발라주는 것이 아니라 간혹 색상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는 3번까지도 바를 수 있기 때문에 2번만 바른다가 이 중에서 가장 옳지 않은 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베이스 코트의 역할로 틀린 것은? 자, 베이스 코트의 역할을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고 목적이라도 할 수 있겠죠. 제가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듯이 베이스 코트의 목적으로는 탈색 방지, 변색 방지, 에나멜의 밀착력을 높여준다, 손톱을 보호한다 해서 한 4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거기에 지금 부합되지 않는 게 맨 4번. 에나멜의 광택을 높여준다죠. 에나멜의 광택을 높여주는 것은 베이스 코트의 역할이 아니라 탑 코트의 역할이었죠. 그래서 탑 코트의 역할이나 탑 코트의 목적을 보면은 광택을 높여주고 에나멜의 지속력을 높여주고 에나멜을 보호해준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컬러링 타입입니다. 컬러링 타입은 6가지의 대표적인 컬러링 타입이 있는데요. 이 이외에도 컬러링 여러분들이 디자인 컬러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한 컬러링 타입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6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보면은 풀코트입니다. 풀코트는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컬러를 가득 채우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프렌치 컬러입니다. 자, 프렌치 컬러는 아마 여러분들도 주로 자주 많이 사용되는 컬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컬러는 프리엣지 부분만 컬러링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그리고 우아해 보이는 형태의 손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컬러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프리엣지입니다. 프리엣지는 컬러링을 할 때 프리엣지 부분만 비워두고 컬러링하는 방법인데요. 이 컬러링 방법은 이 컬러링을 했을 경우에는 손톱의 벗겨짐이 방지가 되기 때문에 에나멜을 오래도록 유지시켜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그러한 컬러링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으로 헤어라인 팁입니다. 헤어라인 팁은 일단 풀코트와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풀코트를처럼 가득 컬러를 다 입히고 난 이후에 1.5mm 정도 손톱 끝부분을 지워주는
그 컬러링 방법입니다. 이렇게 컬러링하는 이유는 컬러의 벗겨짐을 방지를 해서 에나멜의 지속성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컬러가 벗겨지는 부분은 대부분 손톱 끝부터 벗겨지기 때문에 이러한 헤어라인 팁 같이 풀코트를 한 이후에 끝부분을 지워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로 슬립 라인입니다. 슬립 라인은 컬러링을 할 시에 양쪽 모서리의 부분을 1.5mm 정도를 비워두고 컬러링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컬러링하는 이유는 손톱이 길어 보이고 가늘어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손톱의 컬러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프문 혹은 루눌라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하프문 루눌라는 우리가 흔히 보여지는 손톱 맨 윗부분을 우리가 반월이라고 하죠. 이 반월 부분 혹은 루눌라 부분, 이 부분을 비워두고 컬러링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컬러링의 방법의 대표적인 이 6가지 방법을 설명을 했습니다. 컬러링 타입별 특징으로 잘못된 것은 1번 풀코트 손톱 전체를 가득 채워서 컬러링한다. 맞죠? 손톱 전체를 가득 채워서 컬러링하는 것은 풀코트이고요. 프리엣지 부분을 비워두고 컬러링. 자, 프리엣지 부분을 비워두고 컬러링하는 방법이 프리엣지 맞습니다. 그쵸? 헤어라인 팁, 손톱 양쪽 옆면을 1.5mm 정도 남기고 컬러링하는 방법인데 헤어라인 팁은 손톱의 양쪽 옆면을 1.5mm 남기고 컬러링하는 방법이 아니라 풀코트를 한 이후에 손톱 끝부분을 1.5mm 지우는 컬러링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손톱의 양쪽 옆면을 1.5mm 정도 남기고 컬러링하는 방법은 슬립 라인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하프문 루눌라는 손톱의 반월 부분을 남기고 바르는 컬러링 방법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컬러링 방법으로 컬러의 벗겨짐을 방지하는 컬러링 종류로 짝지어진 것은, 제가 좀 전에 컬러링 타입을 6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6가지 구분해서 컬러의 벗겨짐을 방지하는 것은 크게 제가 2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제일 첫 번째가 프리엣지, 그리고 두 번째가 헤어라인 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프리엣지 부분만 비워두고 컬러링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헤어라인 팁은 풀코트 이후에 손톱 끝부분을 1.5mm 정도 비워두고 컬러링하는 방법으로 이 2가지 방법은 컬러의 벗겨짐을 방지할 수 있는 컬러링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손톱의 형태와 컬러링에 관한 내용과 문제풀이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본 강의의 내용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과 더불어 문제풀이를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어떠셨는지는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일단 제가 쓴 문제집은 지금 설명한 강의 내용처럼 자세한 이론 설명이 되어 있고요. 또한 문제를 풀 때에도 해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격증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모두 이 책으로 자격증 시험에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